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현물 ETF죠. 현물 ETF가 이제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초로 드디어 어떻게 됐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과 대형 고래들의 투심이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가상화폐법이죠. 즉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에서 이제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쵸? 이 부결이 되면서 시장은 부정적인 모습도 잠시 보였으나 결국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좀 연기되었을 뿐 시장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은행업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세계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행보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과 SEC 간의 재판이 종결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이제는 4년간이죠. 이 4년간 기나긴 악재 해소에 긍정적인 스탠스도 보여주고 있어서 고래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계속해서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가 마침내 리플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뉴욕 증시 XRP 복합펀드를 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SEC가 마침내 리플 현물 ETF를 승인을 했다. 뉴욕 증시에서 XRP 복합펀드가 곧 출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C가 리플에 직접 노출되는 ETF 승인을 사상 최초 허용을 했고요.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죠. 정식 상장 지수 펀드 ETF로 전환하는 안건을 신의에 최종 승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펀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포함한 복수의 알트코인을 노출하는 구조고요. SEC가 리플 XRP가 포함된 XRP BTC 그리고 이더리움 연합 ETF를 출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리플 ETF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승인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GDLC는 미국 최초로 XRP를 포함한 다중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ETF가 되었고요. 이는 향후 리플 단일 토크 기반 ETF 출시에도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EC는 그레이스케일에 수정된 S3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기반 현물 ETF만이 정식으로 승인이 된 상태고요. 블룸버그는 이제 XRP,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ETF들이 올해 언제 하반기에 대거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브라질은 2월에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이제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는 6월부터 XRP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리플까지 만약에 승인된다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가상화폐 빅3는 ETF로 거래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글로벌 송금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수 있는 가운데 리플은 자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가 글로벌 송금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리플은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RLUSD가 전통 송금 방식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RLUSD는 기존 송금 네트워크 없이도 디지털 지갑과 거래소를 통해서 몇 분 안에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전송할 수 있고요.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효율적인 송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자사운용사 블랙록이죠. 이 블랙록이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블랙록이 7월에 XRP ETF를 신청할 거라고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랩스, 리플이죠.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착점을 맞이했다. 그래서 리플의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역사적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법적 분쟁 종결로 XRP에 기반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신청서 가 7월에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은 XRP가 주요 암호화폐 중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토큰이라면서 관련 ETF 서류 제출이 올해 7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ETF 스토어의 네이트 게라시 대표 역시 7월 ETF 승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법적 분쟁 종료가 이제 현물 ETF와 블랙록과 같은 자산운용 대기업들의 XRP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러니까 즉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장을 완전히 닫는다라며 법적 분쟁 종결을 확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 직후에 XRP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자, 이러한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롱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면서 시장 과열 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다. 근데 이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7월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은 XRP 현물 ETF에 집중이 되고 있고, 만약에 블랙록의 ETF 신청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XRP는 규제 불확실성의 상징에서 월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를 써봤어 라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리플에 대한, 이 XRP에 대한 재물을 어떻게 다각화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XRP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4억 7,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가 포착되고 있고요.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거기에다가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어떻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에 XRP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비버타운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매사리는 뭐라 했어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을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무려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이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이제 4,000원 언저리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4,000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즉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이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를 결국 돌파하고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1차적으로 이제 3,700원짜리 요 자리가 이제 첫 번째 지지라인이라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뚫리게 된다라면 그 아래 채널인 3,250원짜리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은 아무래도 이제 4,0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가장 좋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면 3,700원짜리라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3,700원도 지지를 못하게 되면 좀 큰 폭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